안녕하세요. 네, 저는 윈도우즈 폰 MVP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윈도우즈 폰 망고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멀티태스킹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 윈도우즈 폰 망고에서 멀티태스킹은 이제 사용자에게 빠른 어플리케이션 전환과 그리고 그동안 윈도우즈 폰 7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주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세션이나 맥캐스트에서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헬로 루나넷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바로 헬로 월드일 텐데요. 그것처럼 이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헬로 루나넷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블루피 시스템에서 CTO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윈모데브에서 VC샵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윈도우즈 폰 7 프로젝트와 윈도우즈 모바일 6.0 프로젝트로 이제 푸티 다이어리와 이제 트윗페인트 그리고 코리안 SNS와 요기와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현재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폰 멀티태스킹은 이제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가 이제 잠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떠 있는 그런 환경을 바로 멀티태스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전환과 빠른 복귀 이 두 가지를 주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폰 화면이 바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화면인데요. 이제 기존의 윈도우즈 폰 7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없었고 바로 이제 툼스톤이라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는 FAS 즉 Fast Application Switch라는 빠른 전환과 빠른 복귀를 이제 주요 포커스로 잡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그라운드에서 시작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차이는 포그라운드는 앱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다가 이제 하드웨어 버튼, 즉 윈도우 키나 서치 버튼 또는 카메라 버튼과 같은 즉 다른 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백그라운드 상태, 즉 화면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일 경우에는 윈도우즈 폰 7에서는 기존의 윈도우즈 폰 7에서는 이제 툼스톤 상태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서스펜드 모드로 전환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는 이제 툼스톤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그림으로 예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포그라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악을 재생을 하다가 락 스크린과 같은 그런 단계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됐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포그라운드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했다면은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번 페이지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앞에서 포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다가 백그라운드로 전환이 돼도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이 되는 것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시작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 백그라운드에서 종료가 되는 또는 백그라운드에서 시작한 상태에서 포그라운드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포그라운드에서 종료를 내려주는 이러한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Place to Be라는 그런 예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맨델레이 베이에 이제 내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용자들에게 날리게 되고 이것을 다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체크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이번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윈도우즈 폰 7 하모니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윈도우즈 폰 7에서 이제 UX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쾌적하고 즉각적인 응답성을 강조를 했다면은 이제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시켜서 강화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가장 그 UX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을 때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괜히 돈 주고 받았다 아니면 용량만 차지하게 이런 거를 왜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윈도우즈 7에서는 메트로 UI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트로 UI는 이제 통합된 환경을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통합된 환경 속에서 사용자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배터리 친화적과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강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이제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친화적이라는 부분은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배터리의 최적화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즉 OS 레벨에서 관리해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 네트워크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3G로 연결했을 때, 3G와 같은 그런 휴대폰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이 통신이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량이 적을 경우에는 3G로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와이파이로 전환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OS 레벨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추가된 서비스로 백그라운드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강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멀티태스킹과 윈도우 폰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멀티태스킹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고, 이번에 망고가 이제 새로운 OS 서비스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OS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요구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강화가 되었고,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 중에서 바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중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다가 다른 서비스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사이의 그 균형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넘어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툼스톤 상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망고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활동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멀티태스킹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정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툼스톤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바로 OS 레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개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게 고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빠른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실 때는 무척이나 이제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그래픽 이미지가 많이 로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음악이 들어간다는 등 이제 게임이나 뭐 그런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리소스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모니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그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OS 레벨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리소스를 이제 OS 레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백그라운드 서비스 전환이 됐을 때는 이러한 리소스를 이제 프로세스상에서 분리를 하게 돼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그 메모리가 부족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버벅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없애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에서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 변화된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인 이제 빠른 어플리케이션 전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서밍 상태가 지속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지속이 되는 동안 이제 사용자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린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전환이 되는 동안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빠른 어플리케이션 전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빠른 어플리케이션 전환을 100% OS 레벨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OS 레벨에서 제어하는 부분 외에 이제 사용자 컨트롤, 이제 어플리케이션 휴먼, 그리고 윈도우 폰 7 호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사용자 컨트롤은 기존의 일반적인 컨트롤과 달리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임의적으로 만드신 컨트롤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그 사용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시리얼라이즈와 즉 직렬화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이제 액티베이션 상태에서 디액티베이션 상태로 전환이 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컨트롤들은 바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지만 사용자 컨트롤로 만들어진 컨트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휴면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휴면 상태에 넘어갈 때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줄 수 있는, 즉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개발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폰 7 호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기존의 하위 윈도우 폰 7 7.0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망고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이 이제 중요할 부분인데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윈도우 폰 7 망고에서는 하위 버전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 폰 7 이제 7.0에서도 이제 동일한 부분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들을 이제 갖출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 데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툴에서는 이제 컴파일을 하셨을 때 이 컴파일이 이제 망고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7.1 베타 이상, 즉 망고 SDK를 설치해서 컴파일을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7.0 프로젝트를 로드 하셨을 때는 이제 7.1 이상으로 이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망고 프로젝트로 변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하위 버전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 이제 상위 버전인 즉 망고 버전에서만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전환이나 이런 멀티태스킹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컴파일을 해서 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상태값이 필요한 경우 다시 불러오는 과정, 즉 어플리케이션이 휴면 상태로 전환이 될 때 데이터를 저장한 그 값을 다시 복귀할 때 불러와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리소스가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OS 레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복귀될 때 다시 그 리소스를 불러와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을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윈도우 폰 7 망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생명 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생명 주기를 이해하셔야지 멀티태스킹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시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디액티베이트,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때 상태값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상태뿐만이 아니라 페이지에서 전환이 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휴면기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휴면기로 전환이 되면은 이때는 어플리케이션의 백그라운드 상태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윈도우즈 폰의 이제 메인 화면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리소스가 분리가 되고 이제 스레드와 타이머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이 스레드와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동작을 하다가 즉 휴면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던 스레드와 타이머는 전부 다 중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윈도우즈 모바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있다가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스레드나 타이머가 중지가 되지 않았고 리소스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 자원을 계속 잡아먹고 사용자들에게 이제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윈도우 폰 7에서는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에서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알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윈도우 폰 7 망고에서 백그라운드 알람 서비스, 리마인더 서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BTS라고 백그라운드 트랜스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직접 구현하셨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번에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휴면 상태에서 다시 액티베이트 활성화사 단계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상태값을 보존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값이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상태값이 보존이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deactivate에서 저장된 값을 activate에서 다시 불러오는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제가 툼스톤 상태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툼스톤 툼스톤이라는 단어는 이제 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묘비라는 단어가 왜 툼스톤이라고 했냐면은 이 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부터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칭을 남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윈도우즈 폰 7 어플리케이션에서 툼스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제 자기 상태값을 스스로 저장한 단계를 툼스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폰 7 기존의 윈도우즈 폰 7에서는 이 툼스톤 상태가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전환이 될 때 무조건 실행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번 망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바로 그대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게 메모리 상주를 하고 있지만 오래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툼스톤 상태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툼스톤 상태로 전환이 됐다가 이제 다시 액티베이트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에서 그 디액티베이트 상태에서 값을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로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디액티브 상태에서 툼스톤 상태를까지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단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패스트 어플리케이션 스위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서밍 단계로 돌아가서 이제 로드가 조금 오래 걸려서 다시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단계, 즉 액티베이션과 디액티베이션, 그리고 페이지가 전환이 될 때에 on navigate from과 이제 on navigate to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이 바로 on navigated from, 즉 deactivate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이벤트인데요. 앞에 on navigated from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deactivate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이벤트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페이지나 앱의 상태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이벤트 내에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귀할 때 다시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복귀할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on navigated to나 activated, 즉 이 두 단계에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복귀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on navigated to는 이제 앞에서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이제 페이지가 다시 이제 복귀될 때 호출이 되고, 액티베이트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이때 툼스톤인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나 앱 상태 값을 불러오는 부분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윈도우즈 폰 7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이 툼스톤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이제 망고 버전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분이 툼스톤으로 전환이 되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패스트 어플리케이션 스위칭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데모 어플리케이션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센서, 타이머,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엘리먼트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센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에서는 이제 이 가속도계 즉 엑셀러미터에 대한 값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값을 받아오다가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은 전환했다가 다시 복귀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포그라운드로 전환이 되면서 센서가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타이머인데요. 타이머를 이렇게 실행을 한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지금 시간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화면을 전환을 했다가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진행이 되던 숫자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데모는 이제 스타트를 하면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악이 재생이 되다가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이 되면은 음악이 멈췄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음악이 재생되던 부분보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전환했다가 네, 복귀를 하면은 네, 재생이 되던 부분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서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고 이제 실행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deactivate와 activate 상태에 대한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deactivate와 activate 상태는 이제 앱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지금 app.jmol 파일 밑에 비하인드 코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activate와 deactivate 외에도 지금 런칭과 클로징 이 두 가지 단계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런칭과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이 될 때랑 그리고 완전히 종료될 때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런칭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고요. 이 런칭 이벤트를 전환하게 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센서, 즉 엑셀러메터 페이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처음 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onNavigated to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태 값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그 센서 밸류라는 값을 저장을 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deactivate 상태로 전환이 될 때 값을 저장을 해놨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값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fails라는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값이 이제 인식이 fails가 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센서 값을 받아오도록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로 전환을 하고 백그라운드로 전환이 될 때 바로 여기 onNavigated from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돼서 각각의 x, y, z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한 후 종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sensor value라는 값이 this state.contains ke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아까 없다라고 해서 페이지가 났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복귀할 때는 이제 true가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deactivate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activate라는 이벤트가 호출이 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onNavigated to라는 페이지 것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에 sensor value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true라고 값을 반환하게 되고 true 이 부분에서 이제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x, y, z라는 그 라벨 텍스트 값에다가 각각의 값들을 저장해 주게 됩니다. 저장해 준 상태로 이제 페이지가 호출이 되면은 앞에서 입력된 값들이 x, y, z에 입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센서가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타이머인데요. 네, 타이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타이머를 실행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onNavigated to가 호출이 되게 되고 이 호출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값을 이제 기존에 있던 값을 불러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인스턴스 preserved, 즉 기존의 값을 저장해 놓은 것이 예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지금 fails이기 때문에 값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값을 저장을 해놓은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fails가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is page instance preserved에 true 값을 주게 됩니다. 처음 실행하는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onNavigated to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start dispatch timer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키를 눌러서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이벤트 onNavigated from이 호출이 되고
여기 있는 그 아까 그 시간 값을 이제 타이머 밸류에서 다시 저장을 해주고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액티베이트가 호출이 되고 다시 이 타이머에 on navigated to가 호출이 되는데 이때는 값이 그 기존의 값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 인스턴트가 즉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true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바로 여기서 그 타이머가 중지됐던 OS 레벨에서 중지했던 타이머가 다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미디어 플레이어인데요. 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음악이 재생이 되게 되고 여기서는 그 기존에 그 on navigated to나 on navigated from 이벤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레벨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OS 레벨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호출해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음악이 재생이 되던 부분이 정지가 될 거고 여기서 다시 복귀를 할 경우에는 OS 레벨에서 중지했던 이 미디어 엘리먼트에 대한 재생을 다시 연속적으로 재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엘리먼트인데요. 이 미디어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영상을 이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제 소스 레벨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on navigated to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 엘리먼트 그 소스가 이제 널일 경우에는 이제 소스를 불러와라 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이 이 이벤트는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백그라운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navigating from에서 이제 비디오 값을 비디오에 있는 현재 위치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이 비디오 엘리먼트에 대한 포지션 값, 즉 이 값을 저장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값이 저장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로 전환이 되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on navigated to에 보시면은 지금 소스가 지금 비디오 엘리먼트의 소스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소스를 다시 불러오게 되고 이 불러온 값에 대해서 아까 그 미디어 엘리먼트 포지션이란 값을 저장해 놓은 값을 미디어에 적용을 해서 현재 위치부터 재생이 되도록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영상이 아까 재생이 종료된 부분부터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의 데모에서 이제 비활성 앞의 데모에서 액티베이트 상태랑 디액티베이트 상태, on navigated from, on navigated to 이 즉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데모 중에서 이제 리소스는 OS 레벨에서 분리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디액티베이트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는 그 현재 보여지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on navigated from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인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deactivated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값을 저장을 해주는 부분과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나 미디어 엘리먼트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나 그 바이브레이트 컨트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포토 카메라와 같은 부분도 이제 카메라를 불러왔던 그 리소스를 이제 종료를 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리소스를 분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이 리소스가 분리가 될 때는 이제 XNA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되고 아까 보셨듯이 이제 미디어 예제를 보셨을 때 음악이 정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센서도 이제 센서를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중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네트워킹과 소켓, 미디어 엘리먼트 같은 부분들도 다 이제 캔슬과 디스커넥트가 되고 카메라도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소스 자원을 분리했다면은 이제 타이머와 스레드를 이제 중지시키는 이제 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휴먼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개발자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 단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미디어와 이제 센서와 같은 그런 각종 이제 각종 이제 자원들을 이제 정류를 시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대로 활성화가 될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휴면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정지를 시켜놨던 타이머와 스레드가 복귀가 되고 이 복귀가 된 이후에 이제 리소스를 다시 이제 불러오는 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서 디액티브 단계와 역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제 XNA 오디오가 다시 재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센서나 이제 네트워킹이 이제 다시 센서와 네트워킹에 대한 이벤트들이 다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소켓과 미디어 엘리먼트, 카메라는 전부 다 다시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폰이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 이제 on navigate to 즉 페이지로 다시 복귀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연결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디어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느 부분까지 재생이 된 시점을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소켓 같은 경우는 다시 커넥션이 필요한 부분, 연결 설정을 다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토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오브젝트를 새롭게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툼스톤 상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값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단계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계들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태스킹의 패스트 어플리케이션 스위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살펴볼 부분은 그 두 번째인 백그라운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노티피케이션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알람이나 이제 일정에 대한 리마인더 같은 그런 알람이나 그런 리마인더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윈도우즈 폰 7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런 언더 락 스크린과 같은 그런 단계를 제공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망고부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러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레드나 타이머와 같은 그런 수작업으로 개발하지 않으셔도 이제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노티파이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알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스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microsoft.phone.scheduler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시고 이제 add 알람, 즉 알람을 입력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알람을 추가할 것인데요. 보통 이제 add 알람과 같은 뭐 버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저장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알람이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람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begin time에 이제 언제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값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게 해줍니다. 컨텐트 내용을 입력해주고 그리고 타이틀을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앞에 그 new 알람에 들어가는 그 long day라는 것은 이제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오브젝트를 이제 오브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 밑에 타이틀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알람 오브젝트를 이제 스케줄러 액션 서비스에 추가를 해줌으로써 알람에 대한 이벤트 추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알람은 단순히 알람만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이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 이렇게 그 사용자들에게 리마인더를 표시했을 때 이 리마인더를 터치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페이지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보시면은 위에서 보셨던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밑에 내비게이션 URI라는 것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케줄러 액션 서비스에 추가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스와 함께 데모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소스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데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리마인드 샘플이라는 것이 이번에 데모로 준비한 앱인데요. 네,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그 리마인더를 할 것을 추가하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dd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간단하게 리마인더를 추가를 해보면은 테스트와 컨텐츠의 내용을 입력하고 시작 시간을 1분 뒤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종료를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리마인드 샘플에 아까 입력한 타이틀과 컨텐트 그리고 지금 지정된 시간이 35분에 이렇게 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마인드 샘플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정된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여기서 입력된 파라미터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스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도 똑같이 on navigated to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reset items list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메소드는 지금 기존의 스케줄러 서비스에 지금 관련된 이 리마인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리스트를 불러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리마인더에 대한 그 액션을 이렇게 호출하게 된 다음에 이 호출되는 액션이 지금 0개 이상이면은 이렇게 그 empty text block 지금 데이터가 비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숨기고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박스에 이제 모델 뷰 모델로 이제 아이템 소스로 데이터를 이렇게 적용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데이터는 지금 화면에 이렇게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되고 이 표시가 된 데이터는 이제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add reminder 페이지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 시간을 좀 여유 있게 56분으로 잡고 종료 시간을 57분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주간 반복이나 월간 반복과 같은 그런 그 기능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 번만 실행할 거기 때문에 원스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파라미터가 아까 그 show 파라미터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테스트 1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에 테스트 2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지금 화면 소스 코드에 지금 내비게이션 URI를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마인더가 터치가 됐을 때 실행될 페이지, 즉 show parameter.jmol 파일 이 페이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 뒤에 커리 스트링, 지금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 1의 값과 파라미터 2의 값을 입력을 해서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주소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입력이 된 값들을 리마인더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스케줄러 액션 서비스에 추가하게 되고 추가를 하게 된 다음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는 그런 소스를 살펴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지금 다시 메인 페이지로 다시 진입을 했기 때문에 on navigated to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reset items list 메소드가 다시 호출이 되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에 이벤트가 두 개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기를 기다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리마인더가 아까 입력한 내용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리마인더 노티피케이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입력한
파라미터 값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how 파라미터 페이지는 지금 소스 코드 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on navigated to로 즉 진입을 할 때 지금 이 쿼리문에 입력이 된 파라미터 1과 파라미터 2 값을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리마인더에는 지금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해주고 또 해당하는 페이지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을 때 이러한 리마인더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윈도우즈 폰 7 망고에서 멀티태스킹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패스트 앱 스위칭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한다는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액티베이트 상태가 될 경우에는 상태값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값을 저장해 주는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빠른 스위치 전환을 위해서 값을 저장해 주는 것이고, 사용자들은 이제 액티베이트로 다시 어플리케이션이 전환이 될 때 이 상태 값들을 다시 불러와서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툼스톤이 될 경우에는 이 상태 값을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툼스톤 상태가 될 경우에는 OS 레벨에서 리소스를 분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리소스를 불러와주는 추가적인 작업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코드 비하인드 단에서는 액티베이트나 디액티베이트 이벤트에는 런처나 추서를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액티베이트와 디액티베이트는 서비스 레벨에서 관리가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자에게 응답성을 요구하는 UI 레벨에 런처나 추서를 호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락 스크린 밑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계속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이 5분이나 10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리플래시를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태, 즉 어플리케이션 액티베이트 상태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보고 다시 전원 버튼 눌러서 락 스크린 상태로 전환을 할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한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그 락 스크린 밑에서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해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빠른 어플리케이션 전환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불러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툼스톤 상태에서 디버깅이 가능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이 툼스톤 상태로 전환이 됐을 때랑 그리고 툼스톤 상태에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복귀할 때 이때 각각의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마켓플레이스에는 7.0 기준으로 개발이 된 어플리케이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이 다 비활성화되면 툼스톤 상태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윈도우즈 폰 7 망고 어플리케이션을 마켓플레이스에 올리실 때는 기존에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한번 새로 받아서 설치한 윈도우즈 폰 7 망고 SDK로 다시 리컴파일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 절차 거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윈도우즈 폰 7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패스트 앱 스위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들에게 빠른 응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분들께서 꼭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